3장 유기 분자의 작용기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유기화합물이 어떤 것인지 기초적인 지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그죠? 펑셔널 그룹입니다. 작용기인데요. 작용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즉 작용기에 의해서 우리가 유기화합물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용기를 특징 중에 극성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이 극성과 무극성에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어떤 A 분자와 다른 A 분자 간의 분자끼리 나타나는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화학적 성질이 아니라 물리적 성질입니다. 그죠? 물리적 성질이 여러분들이 지금 텍스트 상에서는 이런 것이 특별히 중요하진 않은데 실질적으로 유기화합물을 실험실에서 다룰 때 이 화합물이 어떤 용매에 녹을 것이냐, 끓는 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예측하고 이런 것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물리적 성질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성질을 바이타민 구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용해도에 있는 그죠? 비누의 어떤 용해 성질, 어떤 물질을 녹이는 성질, 이게 이제 비누 성질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셀 멤브레인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다음에 펑셔널 그룹의 반응성, 마지막으로 바이오몰레큘은 간단하게만 펑셔널 그룹, 작용기는 펑셔널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자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그룹입니다. 원자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화학적,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나타낸 것이 펑셔널 그룹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 다루고 펑셔널 그룹에 따라 나오는 것이 반응 부분입니다. 분자에서 어디에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특정 펑셔널 그룹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CC, 탄소와 탄소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은 CC와 CH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헤테로어텀, 헤테로 원소이라고 하는 헤테로어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소나 수소를 제외한 원자를 헤테로어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산소, 질소, 할라이드, 황, 인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작용기 펑셔널 그룹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단일 결합, 탄소 수소 단일 결합인데 이것이 대부분은 탄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골격의 파이 본드, 즉 탄소와 탄소 간의 파이 본드, 탄소 파이 본드는 이중결합일 수도 있고요, 그죠? 삼중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는 카르보닐, CO 이중결합. 여기서 물론 탄소, 질소에서도 파이 결합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이 헤테로토미나 파이 본드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특징이 유기화합물을 다른 것과의 구별해주는 독특한 성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펑셔널 그룹별로 각 챕터들이 나누어져 있고 유기화학 기본 교과서에는 그죠?
펑셔널 그룹 작용기별로 각 챕터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 펑셔널 그룹별로 반응성과 다음에 물리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펑셔널 그룹은 분자의 뭡니까? 모양이나 물리적 성질 그리고 반응성, 그죠? 이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헤테로토մ과 파이그랍은 특별한 어떠한 그 분자에서 반응성을 나타내는데요. 헤테로토մ에 일반적으로 산소, 우리가 볼 때 질소나 산소에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론 페어를 가지고 있죠. 이 론 페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식은 아니나 여러분 보시면 탄소에서 탄소, 질소, 산소, 할라이드, 그죠? 할라이드 X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 아래쪽에 있는 인, 설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탄소와에 비해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전기염성도가 어떻습니까? 헤테로토미 일반적으로 전기염성도가 큽니다. 즉 헤테로토미 결합되어 있는 탄소는 다른 원자에 비해서 탄소가 전기염성도가 적으므로 탄소가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 캐릭터를 띠는 거죠. 그래서 헤테로토미 가지고 있는 론페어를 가지고 있고 탄소의 일렉트론 디피션트를 유발하는 겁니다. 즉 탄소가 전자가 부족한 종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헤테로토미 결합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은 쉽게 깨어집니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탄소 단일 결합에 의해서 쉽게 해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은 분자를 베이스와 뉴클레오파일, 이 파이 결합은 전자가 풍부해서 베이스나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 결합은 전자를 잘 주는 베이스나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고 파이 결합은 쉽게 해리된다. 뭐에 비해서? 탄소 단일 결합에 비해서. 그 다음에 탄소 단일 결합과 탄소 수소 결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탄소 결합 해리도 어느 정도는 유기 반응에서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학부 수준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최근에 유기화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탄소 수소 결합을 아주 선택적으로 잘 해리하여 새로운 펑셔널 그룹으로 만드는 CH 액티베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펑셔널 그룹 중에서 에테인과 에탄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에테인, 탄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포화탄화수소로 단지 CC 단일결합, CH 단일결합만 있고 다른 펑셔널 그룹은 없죠. 그리고 에테인은 폴라 결합이 없습니다. 폴라한 결합. 극성 결합이나 론 페어도 없죠. 론 페어도 없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액티브 사이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테인 같은 경우는 아주 언리액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탄화수소로 결합되어 있는 이와 같은 체인에 있는 화합물들은 CC와 CH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반응성이 거의 없는 언리액티브한 화합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입니다. 여기에서 에테인의 H 대신에 산소가 들어가 있는 OH가 들어가 있는 하이드록시 그룹이라고 하죠. OH는 하이드록시 그룹이고 따라서 탄소 OH는
지금 펑셔널 그룹, 여러분들 펑셔널 OH 그룹을 하이드록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에탄올은 여기에 옥시전 산소에 론 페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폴라 본드입니다. 그죠? 전기 염성도가 산소가 크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 탄소가 델타 플러스를 가지죠. 그죠? 탄소입니다. 탄소 델타 플러스를 가지므로 전자는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리고 분자 자체에서도 폴라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론 페어를 가지고 있고요. 폴라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엇이 이 화합물 에탄올을 반응성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찌 보면 H 대신에 OH가 있는 하이드록시 그룹이 에테인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에테인은 뭡니까? 가스입니다. 그죠? 물리적인 아주 가스에 비해서 에탄올은 그냥 단순히 산소와 들어가 있고 OH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수소결합도 강하고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에탄올은 리퀴드입니다. 액체입니다. 그죠? 자, 이 펑셔널 그룹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몇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게 6기하 1, 2, 3에서 거의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을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카본. 이와 같은 하이드로카본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알리파틱과 아로마틱으로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아로마티스티, 방향족, 이것을 배웠죠. 그죠? 방향족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로마틱,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리파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케인을 우리가 탄소, 단일기랍, 탄소, 수소로 이루어지는 단일기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알케인, 이중기랍으로 있는 알킨, 삼중기랍은 알카인이죠. 그죠? 그래서 단일기랍, 이중기랍, 삼중기랍. 그 다음에 이게 아로마티스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로마틱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벤젠 고리를 우리가 페닐 그룹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은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건데, 얘네들이 원래는 초기에 아주 어떤 강한 향기가 있는 아로마도 여기 나온 겁니다. 향기가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아로마틱 화합물로는 여러분들이 아는 벤젠입니다. 벤젠. 육각링이죠. 그죠? 육각고리에 이것이 파이 결합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니까 파이 결합, 단일 결합, 파이 결합, 단일 결합으로 나타내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교차적으로 이중결합,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국은 이것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거죠. 파이 결합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4 플러스 2 파이 시스템, 그죠? 휘켈룰에 의해서 이것들이 파이 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6개의 전자, 파이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화합물은 아로마틱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벤젠의 다른 그룹에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을 페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죠? 페닐 그룹이라 한다. 다음에 아로마형이 있지만 벤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화학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벤젠 화합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벤젠 화합물은 아로마틱한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벤젠을 용매로 유기화학 실험실에서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가급적 벤젠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펑셔널 그룹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유기화학의 이제 펑셔널 그룹을 각 챕터별로 배워나갔던 어떤 순서와 비슷하죠. 그죠? 알킬 할라이드, X 탄소와 할라이드와 결합되어 있는 알킬 할라이드, 다음에 탄소와 알코, OH 하이드록시입니다. 그죠? OH를 하이드록시 그룹. 다음 이서입니다. 다이에틸 이서라고 하는 이서인데 이런 그룹을 우리가 알콕시 그룹이라고 하죠. 그죠? 다음에 아미는 아미노 그룹. 다음에 사이올, SH, 그죠? OH가 아닌 SH를 사이올 또는 티올,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은 하이드록시 그룹이 아니고 이게 머캡토 그룹입니다. SH. 이게 사이올은 아주 소량만 있더라도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설파이드, 이스와처럼 나타나는 게 설파이드고요. 이거는 알콕시가 아니고 알키티오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던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탄소에 헤테로어톰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헤테로어톰이 시그마 본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탄소가 붙어 있는 R 그룹에 붙어 있는 헤테로어톰 여기에서 표기하는 Z, G는 탄소에 비해서 전기염성도가 모두 다 큽니다. 따라서 탄소 쪽이 델타 플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탄소지의 시그마 본드로 이루어진 어떤 example인데 다이에틸 이서, 이 화합물은 유기용매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탄소, 산소의 시그마 결합에 산소의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탄소, 산소 여기에서는 지금 에테르 이서 그룹이고요. 이거는 하이드록시 알코올 그룹입니다. 그죠? 이것이 탄소지 그룹, 탄소지. 이 여기에 있는 펑셔널 그룹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보아서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전부 다 여기에는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죠. 그죠? 전부 다 이중결합입니다. 모두 다 탄소, 산소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왼쪽에는 모두 다 이쪽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은 R은 알킬 그룹, 여기가 알킬일 수도 있고 아로마틱 그룹일 수도 있는 어떠한 왼쪽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요. 그죠?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수소면은 우리가 알데히드입니다. 그죠? 알데히드. 다음에 여기도 알킬 그룹이 있으면 여기는 키톤. OH 하이드록시가 있으면 카복시 애시드입니다. 카복실릭 애시드. 다음에 O 알킬 그룹이 있으면 에스터. N이 붙어 있으면은 NH든 뭐 NH2든 NHR이든 NR2든 뭐 이건 아마이드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CL이 있으면은 클로라이드, 애시드 클로라이드,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 구조고 CO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고 이 화합물들의 이름입니다. 자, CO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보닐 그룹이라고 합니다. 카보닐 그룹. 폴란 CO 결합이 당연히 아래쪽에 보시면은 탄소 이중결합에서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그죠? 델타 마이너스는 왜? 전기염성도가 탄소보다도 크기 때문에. 다음에 산소는 론 페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탄소는 델타 플러스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뉴클리오파일의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에 산소는 전자가 풍부하고 론페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뉴클레오파일 또는 베이스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CO, 그죠? 이 CO가 무엇으로 뉴클레오파일과 베이스로 작용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산소 쪽입니다. 이것이 뉴클레오파일과 베이스로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탄소 쪽에서는 뉴클레오파일의 공격을 받는 쪽입니다. 그리고 카보닐 그룹은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 시그마 결합보다 CO의 시그마 결합보다 CO의 파이 결합이 쉽게 끊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CO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분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바이오액티브 물질에서 CO 이중결합인 아마이드, 그죠? 여기서는 하이드로 알코올, 여기는 아민, 여기서도 CO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이드, CO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아마이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펑셔널 그룹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합물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론 어떤 반응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지식이 풍부하면은 이러한 화합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합성할 것이냐를 알겠습니다. 알 수 있는데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이드나 에스터 이와 같은 작용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 화합물을 합성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합성하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고차원적인 유기합성학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1, 2, 3, 그 다음에 유기반응론까지 배웠다면은 기본적으로 펑셔널 그룹의 이름,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진다, 이것이 폴라하다, 그 다음에 어느 쪽이 보다 더 쉽게 끊어질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펑셔널 그룹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결합과 모양이죠. 들어가 있는 원자가 CO 이중결합이냐, 뭐 CO 단일 결합이냐, 뭐 OH냐에 따라 가지고 분자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죠? 다음에 분자 간 인력의 세기가 좀 다릅니다. 수소결합이 대표적인 거죠. 다음에 극성이 아닌 것들은 그다음에 극성 다이폴 모멘트의 인터랙션이 아닌 것들은 반데발스 인터랙션이 있다라든지 이와 같은 분자 간의 인력의 형태와 세기가 다르죠. 다음에 물리적 성질입니다. 이 물리적 성질은 용해도, 어떤 용해되는 정도,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그죠? 다음에 이것들은 반복되겠지만 명명법, 이름을 짓는 것들이 좀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우리가 알코올이다, 알데하이드다, 이렇게 하는 이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펑셔널 그룹에 따라 가지고 화학적 반응성이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익히기 위해서 지금 유기화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자, 분자 간 인력, 펑셔널 그룹에 의해서 분자 간 인력이 달라지는데요. 분자 간 인력은 분자끼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가장 세다고 보는 것들이 아이오닉 컴파운드, 이온성인 것은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 간의, 그죠? 차지 간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가장 강합니다. 그죠?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의 인터랙션, 그죠? 이런 것들이 아이오닉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ionic interaction이 무엇보다도 covalent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보다도 훨씬 더 strong합니다. 그죠? 분자 간 인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력들은 일반적으로 반데르발스 포스,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딩입니다. 수소결합입니다. 여기서 가장 약한 것이 우리가 배웠다시피 극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반데르발스 포스죠. 그 다음에 쌍극자든 어떤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다이폴 인터랙션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인력 중에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수소결합입니다. 자, 여기서 반데르발스 포스는, 반데르발스라는 사람 이름이죠. 그죠? 이것들은 일단 런던 포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것들은 약한 인터랙션입니다. 그죠?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짧은 변화, 순간적인 변화, 어떤 전자 밀도의 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인터랙션이죠. 차지 세퍼레이션이죠.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서 보면 원래 분자는 non-polar합니다. 그죠? 폴라리티가 메테인 같은 건 CH4 두 개의 메테인인 것은 여기는 탄소, 수소가 모두 다 정사면체 구조에 있고 탄소, 수소가 폴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는 non-polar한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CH4는 전체 네트는 다이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는 모두 다 시메트릭하죠. 그죠?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떠한 극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결과적으로 순간적인 어떤 전자의 전자 구름에 있어서 전자가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왼쪽, 여기서는 델타 마이너스 이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대쪽에서는 플러스 인터랙션, 델타 플러스를 나타내겠죠. 이러한 순간적인 전자의 치우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의 인터랙션이 반데르발스 포스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non-polar한 컴파운드에서 나타나는 인터랙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데르발스는 나타내는 그러니까 모든 컴파운드는 반데르발스 포스가 있습니다. 극성이든 극성이지 않든. 그리고 이러한 반데르발스 포스가 강하다는 것은 분자의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즉 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서로 받을 수 있는 접착면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반데르발스 포스는 강하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시는,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은 펜테인은 그냥 사슬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사슬 구조이고요. 여기에 있는 니오펜테인은 탄소 중심으로 인해서 테트라헤드론 구조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니오펜테인과 니오펜테인의 인터랙션은 분자 간의 인터랙션 하는 면적이, 서로 간의 면적이 작은 데에 비해서 그냥 사슬 모양의 롱체인의 펜테인은 다음과 같은 분자 간 인터랙션을 일으키는 표면적인 surface area가 모두 다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펜테인이 분자 간 인력이 오른쪽에 있는 네오펜테인보다도 분자 간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포스가 어떻다? 크다라고
즉 세다라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데어발스는 이와 같은 편극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이러한 편극률은 전자구름이 그죠? 원자 주위에서 어느 정도 전자구름이 펼쳐져서 영향을 받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전자구름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구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쏠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구름이 편극률이 아주 전자구름이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전자구름의 면적이 사이즈가 작은 데 비해서 아요다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구름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주 넓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자 사이즈가 크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편극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편극률 이런 폴라리저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편극률이 어떻다? 크면 클수록 인터랙션이 반데발스 인터랙션이 크고 분자 간 상호 인력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커다란 분자와 같은 아이오딘과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핵에서 의해서 조금 느슨하게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작은 플로라이드 핵에 의해서 강하게 끌리고 있는 플로라이드에서보다도 전자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지 않다. 전자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핵에서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것이 전자를 타이트하게 잡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편극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2 간의 인터랙션보다는 I2의 인터랙션, 분자 간 인터랙션이 보다 더 강하다. 이것이 반데어발스 포스는 지금 이와 같은 폴라리지빌리티, 편극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편극률은 사이즈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이폴 인터랙션입니다. 다이폴 인터랙션은 두 개의 폴라한 몰레큘입니다. 이 폴라한 몰레큘 분자 자체가 극성입니다. 폴라합니다. 이와 같은 폴라한 것들 아래쪽에서 보시면 탄소, 산소 이중결합인 아세톤, 키톤인데 탄소 쪽이 전기 음성도가 작죠. 산소에 비해서. 그래서 델타 플러스,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에 의해서 분자 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극성 몰레큘이고, 즉 극성 몰레큘은 극성 분자는 델타 마이너스 산소와 델타 플러스 탄소 간의 인터랙션이 있는 이와 같은 배열에 의해서 전체적인 다이폴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폴 분자 간에서 포지티브, 부분적인 포지티브와 부분적인 네거티브 차지 간에 의해서 가까이 있게끔 하는, 즉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랙션,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간의 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다이폴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이폴로는 그 분자 자체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죠? 반데어발스는 순간적으로 생성되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므로 템포러리한 차지와 퍼머넌트한 차지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원래부터 퍼머넌트 다이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차지를 가지고 있는 반데어발스 포스보다도 인터랙션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결합입니다. 하이드로젠 본딩은 일반적으로 수소 원자가
전기 염성도가 아주 큰 원자인 산소, 질소, 플로린에 결합되어 있을 때에 론페어인, 다른 쪽에 있는 론페어인 산소, 질소, 플로라이드와의 인터랙션에 의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수소가 있는데요. 이 수소,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분자와 분자 간의 인터랙션입니다.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려고 하면은 이 수소가 지금 보면 이 수소죠, 그죠? 수소가 뭐와 전기 염성도가 큰 원자, 그죠? 그리고 론페어를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큰 원자입니다. 원자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ONF와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죠? 이와 같은 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유기분자의 폴라리티가 극성이 증가하면은 분자 간의 인력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반데어발스 포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분자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고요. 다이폴 모먼트는 뭐 적당하다 이런 거고, 수소결합은 아주 강하고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이온 결합입니다. 매우 강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분자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반데어발스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극성, 여기 있는 이쪽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분자 간에 결합을 할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 펜테인은 무엇이 반데어발스 포스는 있는데 다이폴 인터랙션은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알데히드와 여기는 알코올은 반데어발스 포스가 있고요. 이 알코올은 다이폴 하이드로젠 본딩 반데어발스 포스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NaCl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아이오닉 인터랙션입니다. 자, 물리적 성질인데요. 여러분, 물리적 성질입니다. 물리적 성질에서 보일링 포인트는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의 온도는 어떤 상이, 리퀴드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때에 필요한 그 온도죠. 그죠? 이것이 보일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퀴드, 정렬된 리퀴드 상태에서 이것을 가스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리퀴드 상태에 있는 분자 간의 인력을 무너뜨리고, 그죠? 이것을 극복하고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끓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끓는 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큰 수소 결합이 반데어발스 포스만 있는 분자보다도 끓는 점이 훨씬 더 높다. 이런 것은 이것이 물리적 성질에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보일링 포인트의 특징입니다. 자, 아래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상대적인 크기, 분자 간 인터몰레큘라 포스의 상대적인 크기를, 세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여기서는,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분자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펜테인,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반데어발스 포스만 있는 것은 보일링 포인트가 36도, 그 다음에 카르보닐, 다이폴 모멘트, 그 다음에 반데어발스 포스, 다이폴 모멘트가 있는 것은 부타날은 76도, 여기에
van der Waals force dipole moment 플러스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는 것은 얘네들 보일링 포인트가 118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비슷한 펑셔널 그룹이 비슷하고 극성하고 하이드로젠 본딩이 거의 비슷하다 이래 되면 우리가 나타낼 때 large surface area 표면적입니다. 이게 보일링 포인트는 표면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자의 폴라라이즈가 되는 폴라된 정도가 극성이 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왼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펜타논 large surface 여기 보시면 카르보닐 이게 카르보닐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데 동일한 다이폴 모멘트에 있는 카르보닐 키톤인데 왼쪽은 102도 오른쪽은 56도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분자가 분자 간의 surface area가 펜타논이 훨씬 넓기 때문에 아세톤보다도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아요도 메테인과 플로로 메테인 같은 경우는 아요다이드의 사이즈는 아주 크고요. 그죠? 평균률. 플로라이드 사이즈는 작습니다. 이 전자가, 그죠? 전자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자가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핵의 사이즈도 작고 아주 강하게 끌어당겨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반면 아요다이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전자구름이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즉 이동이라기보다는 펼쳐짐, 한 군데 쏠림이 가능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잘 생긴다고 했죠. 이것이 폴라리지빌리티입니다. 이와 같은 평경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보다 더 폴라라이즈 하면은 아이오딘이면은 보일링 포인트가 훨씬 크답니다. 사이즈 효과와 여러분들 사이즈와 폴라리지빌리티 평경률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보일링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두 화합물들을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분리를 하죠. 그죠? 이 혼합 용액을 끓이면은 여기들이 끓어서 계속 올라가서 환류를 합니다. 환류를 하다가 적정 온도가 되면은 A 물질이 먼저 정류되어서 그죠? 이 끓어서 식어서 내려오다가 어쨌든 요 상태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리퀴드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는 점, 멜팅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따지보면 녹는다 이러면은 고체에서 액체로 된다 할 때도 우리가 뭐죠? 얼음이 물로 녹는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녹아 들어간다. 어떤 고체가 액체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죠? 이것도 녹는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멜팅,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 그죠? 솔리드가 어떠한 리퀴드상, 액체상으로 변할 때에 있는 그 온도가 멜팅 포인트죠. 따라서 당연히 정렬된, 크리스탈라이즈된, 격자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촘촘히 박혀있는 고체상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그죠? 고체, 그죠? 분자 간에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는 인력을 극복하고 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의 리퀴드 상태로 들어가는 데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한 인터랙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멜팅 포인트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펑셔널 그룹이라면 여기서는
심메트리컬합니다. 분자가 대칭적일수록. 이건 좀 다르죠. 여러분들 뭐 물론 여러분들 보일링 포인트는 surface area 표면적이었고요. 멜팅 포인트는 뭐다? 분자의 심메트릭이 더 중요하다. 그죠? 분자 구조가 보다 더 대칭적이면 멜팅 포인트가 높다. 이겁니다. 아주 강하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아이오닉 결합 NaCl 같은 경우는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매우 높은 멜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코밸런트 몰레큘은 멜팅 포인트가 펑셔널 그룹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물론 이것은 물리적 성질이 펑셔널 그룹에서 영향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이 멜팅 포인트의 물리적 성질도 펑셔널 그룹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펑셔널 그룹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소결합, 다이폴 인터랙션, 반데바르스 포스 인터랙션에 따라서 분자 간 인력이 큰 하이드로젠 본딩을 가진 것이 반데바르스 포스만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비해서 멜팅 포인트가 높다는 것은 이런 경향성은 보일링 포인트나 멜팅 포인트나 동일합니다. 펜테인의 멜팅 포인트와 부타날, 이런 원 부타놀은 보일링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그죠. 멜팅 포인트도 다이폴 모멘트만 있는 펜테인보다는 다음에 펜테인 반데바르스 포스만 있는 펜테인보다는 반데바르스 포스 다이폴 인터랙션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는 모두 다 있는 원 부타놀의 멜팅 포인트가 훨씬 더 높죠. 자, 여기서 또 다른 특징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멜팅 포인트에서 분자의 대칭입니다. 대칭성, 심메트릭입니다. 심메트릭.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자가 여러분들 어떠한 조각이 있는데요. 어떤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을 대칭적인 조각들끼리의 모임 조각으로 어떠한 격자를 쌓는 것이 대칭적이지 않는 대칭적이지 않는 격자들 간에 이러한 것들과 모두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간에 격자를 쌓을 때 어느 것이 보다 더 잘 격자가 쌓아지느냐 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약간의 헷갈리게 그렸을 수도 있는데요. 분자의 대칭적인 조각,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레고 조각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대칭적인 레고 조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타이트하게 어떠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조각들, 대칭성이 없는 어떤 조각들만 이루어지면은 중간이 비어 있다든지 타이트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네오펜테인이 아이소펜테인보다도 보다 더 대칭적이므로 이것이 패킹될 때 차곡차곡 쌓일 때에 이 아이소펜테인보다도 훨씬 더 잘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칭성에 의해서 네오펜테인이 아이소펜테인보다도 멜팅 포인트 훨씬 높죠. 그죠? 지금 140도 정도, 4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게 solubility입니다. 용해도. 그죠? 어떤 화합물이, 그죠? 이거는 용질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솔벤트, 용매라 불리는 리퀴드 쪽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정도를 solubility랍니다. 용해도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어떠한 분자, 이게 솔루트입니다.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solubility인데 우리가 일반학에서 배웠다시피
이 솔루트, 그죠? 간의 인터랙션과 리퀴드, 솔벤트 인터랙션이 있겠죠, 그죠? 이것들에 비해서 지금 무엇이 솔벤트와 솔루트 간의 인터랙션이 점점 크게 작용을 하면은 얘네들이 서서히 더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깨고 솔루트와 솔벤트 간의 인터랙션을 깨어서 솔루트와 솔벤트, 용매와 용질 간의 인터랙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비슷한 것끼리 녹인다 이런 게, 폴라는 폴라한 것들이, 넌폴라는 넌폴라한 것들을 서로가 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는 솔벤트가 를 사용했을 때, 즉 어떤 컴파운드는 A라는 화합물은 A와 비슷한 분자간 인력을 가지고 있는 솔벤트에 잘 녹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게 설명드리면, 극성 용매는 극성 용질을 녹이고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 용질을 잘 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폴라하지 않거나 아주 약한 폴라한 컴파운드는 당연히 넌폴라하거나 약한 폴라를 가지고 있는 용매에 잘 녹고요. 그래서 물이나 유기용매는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성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유기용매는 유기화학을 다룰 때 실험적으로 보면은 유기화합물에서 유기화합물은 거의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아주 폴라하기 때문에, 그죠? 하이드로카본과 같은 탄소수가 많은 것들은 물에 전혀 안 녹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유기용매는 유기화합물을 녹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온 화합물은 물에 잘 녹고요. 그래서 이노게닉 리에이전트, NaCl 이런 것들은 아이오닉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용매에 녹지가 않습니다. 솔루빌리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유기화합물은 물에 녹는 것들은 폴라한 펑셔널 그룹이, 특히 수소결합을 한다는 것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물에 녹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탄소수가 적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테인 같은 경우에는 물에는 전혀 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테트라하이드로카본이라는 이런 유기용매가 있는데요. 여기는 논폴라하고 이게 이제 용해도가 굉장히 좋은 건데요. 탄소에 할라이드가 많이 붙을수록 유기용매를 잘 녹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보시면 아세톤은 델타 플러스, 그죠? 델타 마이너스인데 이 극성이 있습니다. 이 극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폴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에도 녹습니다. 다음에 얘네들은 유기용매에도 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이폴 인터랙션이 있더라도 지금 탄소수가, 그죠?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 탄소수가 4개, 5, 6개 정도 되면 이것도 물에 녹진 않습니다. 자, 부테인과 조금 전에 아세톤은 전부 다 오르게닉 화합물로서 CC와 CH 백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기용매에 녹아 들어가고요. 그런데 부테인은 넌폴라해서 물에는 전혀 녹지 않는데, 아세톤은 무엇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와 같은
극성과 함께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물과 수소 결합이 또 강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에 이루어져 있는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용질의 인터랙션이 그지요? 수소 결합의 강한 인터랙션에 의해서 녹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탄소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 무엇이 있냐면은 이 탄소와 탄소 간의 인터랙션이 반대발서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에 의한 non-polar한 펑셔널 그룹이 커지죠. 그죠? 이 탄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쪽 파트는 non-polar해지는데 이 non-polar한 것이 물과의 인터랙션을 방해해서 얘네들이 물의 용해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펑셔널 그룹을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알코올이 있다. 여러분 보시면 메탄올 물에 녹죠. 에탄올 물에 녹죠.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파놀, 프로파놀 물에 녹거든요. 그런데 탄소수가 6개, 7개 되면은 안 녹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기화합물이 물에 녹느냐 아니면 어떤 용매에 녹느냐를 판단할 때는 알아두셔야 될 것이 펑셔널 그룹 작용기도 중요하지만 그 유기화합물의 탄소수, 하이드로카본, CH2, CH의 개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용해도가 급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온 화합물을 녹이기 위해서는 강한 이온 인터랙션이 무엇에 의해서 약한 이온 다이폴 인터랙션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아주 강한 것이 있는데 이게 끓이든지 해서 이 인터랙션을 제거시켜 주면서 그죠? 이렇게 인터랙션이 즉 물과 OH가 서서히 인터랙션을 하나씩 감싸면서 처음에는 약하게 되어 있는데 점점 여기 녹아 들어가면은 인터랙션 이온이 물에 둘러싸여서 그죠? 물에 의한 수소 결합과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이온을 굉장히 강하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즉 물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그죠? 이온 하나에 대해서 인터랙션이 이온 인터랙션보다도 이온과 다이폴 인터랙션이 즉 물에 의한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수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결합함으로 인해서 이온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분 화합물에서 사이즈도 용해도에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특히 물에 대한 용해도. 앞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탄올은 물에 녹죠. 탄소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에서 이쪽 부분만 보면 여기 또 알코올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배웠을 때 수소 결합을 하는 화합물은 물의 용해도가 높다. 맞습니다. 다만 이 수소 결합을 하는데 이 수소 결합보다도 지금 하이드로카본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물의 OH보다는 면적 비율도 크고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탄소수가 지금 여기서 콜레스테롤 27개의 탄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한 탄소 골격이 OH에 비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물에는 인솔루블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솔루빌리티 용해도에서 분자에서 물과의 인터랙션이 없는 것을 하이드로포빅 하고 다음에 물과의 인터랙션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기화합물에서는 대부분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하이드로포빅이고요.
극성인 하이드록시 그룹에 있는 것들은 하이드로필릭입니다. 하이드록시 그룹은 하이드로필릭. 다음에 근본적인 탄소 골격은 하이드로포빅입니다. 여기에서 NaCl은 지금 물에는 녹고요. 유기용매는 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녹는다 안 녹는다는 거는 뭐 근본적으로 실험을 좀 해보면서 그게 감을 익히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탄소수가 여러분 보시면 한 5개 이게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 이상 되면은 이것들이 뭐 물에는 잘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은 뭐 산소 하나당 뭐 탄소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하이드록시 하나당. 물론 탄소수가 20개인데 여기에 OH기가 아주 많이 있다 이러면 물에 녹겠죠. 그죠? 자, 비타민이라고 하는 바이타민,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작용에서 적은 양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고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뭐 EK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타민 B 또 아주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 B2, B12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은 지방에 녹는다. 이 말은 이건 유기화합물에 잘 녹고 녹는다. 또는 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지질의 용해도가 있다. 아니면 물의 용해도가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자, 이것들의 차이를 물에 잘 녹는다, 지질에 잘 녹는다. 이거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A라고 하는 레티놀은 우리가 지금 음식으로부터 섭취하여 얻어지는 건데요. 그죠? 베타 캐로틴이라고 하는 유기 피그먼트, 이게 우리가 뭐 음식에서 이러한 약간의 오렌지 색깔을 나타내는 베타 캐로틴을 음식으로부터 섭취를 하면은 이것이 분해되어서 비타민 A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비타민 A는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드로카본만 있고 여기에 OH만 있습니다. 그죠? OH 있는데 이 OH만 보면은 OH만 보면 뭡니까? 여기가 폴라하고 수소 결합을 하니까 물에 녹는다고 생각되나 여기에는 하이드로카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비타민 A는 물에 인솔루블, 녹지 않습니다. 자, 비타민 C는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데요. 이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얘네들은 보시면 비타민 C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되어 있죠. 그죠? 탄소 6개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OH가 하나, 둘, 셋, 4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것들이 하이드록실레이션 되어 있고요. 이것이 수소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그죠? 수소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물과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물과 혼합이 잘 되어서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아닌데, 비타민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느냐, 많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용해도가 정해지는 거죠. 물에 대한 용해도. 자, 우리가 이런 용해도를 나타냈을 때에 자주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마이셀을 형성하는 이런 비누. 그죠? 비누는
비누 분자는 두 개의 파트가 있죠. 하나는 폴라한 이온 결합을 하고 하이드록시라는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는 폴라한 머리 부분과 이러한 넌폴라한 꼬리 부분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에 들어가면은 어찌 됩니까? 친수성인 하이드로필릭한 머리 부분이 물 쪽으로 향하게 되고, 넌폴라한 소수성인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마이셀을 형성하죠. 여기에 이것은 물에 잘 녹게끔 되어 있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때 같은, 찌든 때 같은, 유지방 같은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누가 그런 물질들을 감싸면서 씻겨 나가는 것이 이러한 솔루빌리티,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을 이루고 있는 한 분자 내에서 아주 극성인 것과 아주 넌폴라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비누의 작용도 우리가 유기분자의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셀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폴란 아이오닉 결합이 변한 폴란 헤드와 넌폴란 꼬리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막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테인을 이루는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 멤브레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면은 셀 멤브레인은 지질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양 끝에만 이온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인터랙션이 있는데 이 지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지금 폴라한 이온이 이 지질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온 이동을 촉진하는 분자 운반체, 이것이 아이오노포어인데요. 이 아이오노포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온을 과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산소나 여러 가지 산소 원자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 산소, 그죠? 이런 산소들이 이 분자 안쪽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 지질층과 인터랙션은 하이드로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산소나 이와 같은 폴라한 그룹이 케타이온, 그죠? 이온, 소듐이나 칼슘, 이와 같은 이온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러한 지질층을 셀 멤브레인을 통과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오노포어 구조는 지금 이 구조를 살펴보면 이 아이오노포어가 있다면 이 분자 구조체에는 이 안쪽 쪽으로는 전부 다 무엇으로? 산소와 같은 것들이 감싸고 있고요. 이 바깥쪽으로는 지금 무엇이? 하이드로포빅한 하이드로카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오노포어 구조입니다. 따라서 산소와 같은 것이 인터랙션을 해서 이온으로 감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이드로카본이 지질과의 인터랙션에 반발력이 별로 없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 구조체가 요거를 통과해서 바깥쪽에 있는 이온을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이오노포어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이오노포어의 구조에서 무엇이 백본으로는 지질과 인터랙션을 하는 하이드로카본, 그 다음에는 이온과 인터랙션을 하는 옥시전, 비공유 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산소로 둘러싸여 있는 분자 구조가 아이오노포어다. 한 분자 내에서 지질과 다음에 이온 결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오노포어의 기본 골격이다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이오노포어를 합성해 가지고 나타낸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크라운 이스라고 불리는 아래쪽에서 보는 화합물입니다. 18 크라운 6라고 하는 것은
18개의 원자, 여기 보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죠? 탄소 12개, 산소 8개. 6개죠. 죄송합니다.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 18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크라운 6. 6는 여기는 산소수를 나타냅니다. 이 화합물을 이렇게 크라운으로 표기한 이유는 여러분들 산소가 6개가요.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왕관처럼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것을 왕관으로 표현한 겁니다. 18 크라운 6인데 이 크기 사이즈가 정확하게 무엇과 인터랙션이 가장 강하게 하느냐면은 포타슘 K 플러스와 인터랙션을 하여 이것이 합성된 아이오노폼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시면 바깥쪽에는 하이드로포비하고 그죠? 이 옥시전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폴라한 것이 6개가 있고 사이즈를 이루기 때문에 포타슘이란 이온과의 강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합성된 아이오노폼의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이러한 아이오노폼은 합성과 이러한 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즉 분자 좀 전에 살펴보았던 18 크라운 리스와 그죠? 이온화에 아주 타이트하고 강한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분자의 특별한 선택성에 대한 분자를 디자인하고 개발했다고 하여 1987년도에 크램, 장말러, 피터슨이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짧게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8 크라운 6에서 산소가 6개가 정확하게 있어야 인터랙션이 아주 강한데 산소 하나만 빠지면 이것이 여기에 있는 상수값이죠. 이 인터랙션 하는 상수값이 아주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분자에서 얘네들은 이것을 분자를 이온을 맞이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호스트라고 하고요. 들어오는 캐타이온을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게스트 케미스트리가 아주 1970년대부터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죠? 이렇게 정확한 포켓 사이즈가 닫힌 구조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 열린 구조가 있죠. 그죠? 이에 대한 인터랙션의 값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18 크라운 6를 좀 더 타이트하게 모델로 들어보면은 요 정확한 요 사이즈 아주 포타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템플레이트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옥시전이 이 브로마이드를 공격해가지고 이 고리 화합물을 만들 때 여기에 있는 포타슘 이온이 없으면 반응 속도가 아주 느린데 포타슘 이온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자가 이런 형태를 이루게끔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면 아주 잘 일어난다. 템플레이트 이펙트를 하고요.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KG 모양으로 또 아이오노포 호스트 게스트 케미스트리가 개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분자 디자인을 잘 하면은 이 분자 안에다가 원하는 화합물을 넣어서 이 화합물을 조금 전에 아이오노포처럼 멤브레인 사이를 트랜스파하듯이 드럭 딜리버리, 약을 전달하는데도 이런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화합물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몰레큘러 캡슐, 칼릭사린이라고 하는 호스트 게스트, 여기에 게스트 화합물이 들어가고요. 그죠? 호스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칼릭사린 호스트 게스트 화합물의 연구는 우리 학과에서도 남계춘 교수님이 작년은 이번에 2월에 하셨지만 이와 같은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선도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호스트 게스트 케미스트리로서는.
이러한 슈퍼라 몰레큘러로 해서도 뭐 게스트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즉, 요 게스트도 중요하지만 이 호스트 이거를 어떻게 잘 디자인하느냐, 그죠? 이런 형태의 쿠코비트릴이라는 일단 술통 모양으로 여기에 분자를 두 개를 가두어서, 그죠? 아주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그냥 밖에 놔두면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가두어서 반응이 아주 촉진되게끔 한다는 연구도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보았던 분자 간 인터랙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아이온, 다이폴,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수소결합, 그 다음에 플러스 이온과 파이 결합, 그 다음에 파이 스태킹,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에 가까이 있는 파이 결합과 이 사이 분자 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벤젠이 있다. 그죠? 벤젠이 동그라미 그릴게요. 벤젠 두 개가 만약에 이래 있다. 그럼 이쪽에 있는 파이 결합과 이 분자에 있는 파이 결합의 인터랙션이 파이 스태킹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이용해서 호스트 게스 연구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어떠한 분자의 사슬이 있고 여기에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줬다가 여기 어떤 시그널을 자외선을 주든 열을 주면은 여기에 있는 인터랙션이 들떠서 이쪽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요. 몰레큘라 레일, 기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면 셔틀처럼.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몰레큘라 머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 5년 전 2016년에 요 세 분이 이와 같은, 무엇을 했냐면, 몰레큘라 머신을 디자인하는 데에 공헌을 하였다고 하여, 서비지, 스토달트, 베닝가라는 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분자가 이런 잘 디자인하면은 요 분자가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분자 모양의 모터를 가지고 있는 분자 자동차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좀 전에 발표했던 이런 것도 시그널을 통해서 이것이 몰레큘러 셔틀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회전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디자인한 것들이, 즉 가장 작은 단위의 분자가 기계처럼 움직일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다 한 것이 2016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분자 간 인터랙션입니다. 이때의 분자 간 인터랙션을 아이오닉, 다이폴, 하이드로젠 본딩,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파이 스태킹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분자와 분자 간 인터랙션을 이용하여 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몰레큘라 머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응에서 펑셔널 그룹의 영향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작용기별로 해서 유기화 1, 2, 3를 각 챕터별로 해서 많이 배워왔지만 이렇게 구분된 이유도 작용기에 따른 반응성의 차이를 우리가 습득하고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작용기는 무엇을 반응 사이트를 나타내는 거죠. 이 작용기 때문에 반응하는 자리가 생성되는 겁니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풍부한 사이트는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가 부족한 녀석하고 일렉트론 푸어한 사이트와 리액션을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다음에
모든 펑셔널 그룹은 헤테로아톰, 산소, 질소, 할라이드, 그죠? 이런, 또는 파이본드, 또는 둘 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디피션트한 거냐, 일렉트론 리치한 거냐. 즉, 일렉트론이 부족한 것은 일렉트로필릭, 전자를 좋아하게 되고요. 일렉트론을 리치한 것은 핵을 좋아하는 뉴클리오필릭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자들은 이러한 사이트, 이러한 펑셔널 그룹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로로메테인과 사이클로헥산올인 경우에도 보면 탄소와 할라이드, 여기가 전기염성도가 탄소가 클로라이드보다도 전기염성도가 작으므로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과 결합하고 있는 이 탄소도 산소에 비해서 전기염성도가 작으므로 탄소가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 전자가 부족한 델타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NOx와 같은 헤테로어텀이 붙어있는, 즉 NOx와 같이 전기염성도가 큰 헤테로어텀이 붙어있는 탄소는 탄소를 일렉트로필릭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테로어텀에 있는 론페어 비공유 전자쌍은 전자를 줄 수 있는 뉴클리오파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이결합이나 이중결합에 있는 파이결합, 삼중결합에 있는 파이결합은 시그마 본드보다는 쉽게 끊어짐으로 전자를 줍니다. 이것이 뉴클리오파일로 작용하게끔 합니다. 즉, 비론페어 파이본드, 이것은 모두 다 뉴클리오필릭입니다. 뉴클리오필릭. 자, 따라서 일렉트론 디피션트한 카본은 뉴클리오파일과의 반응을 하고요. 일렉트론 리치한 카본 사이트는 일렉트로파일과의 반응합니다. 그죠? 이건 일렉트로파일로 표시하고 뉴클리오파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알켄, 일렉트론 리치한 것은 일렉트로파일과 반응하여 파이결합이 전자를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킬 할라이드의 탄소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킬 할라이드의 탄소는 델타 플러스로, 그죠? 전자가 부족하고 이 사이트에서 뉴클리오파일 공격을 받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배웠으면, 작용기 펑셔널 그룹으로 배웠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그 작용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떤 원소 쪽에, 어떤 원자 쪽에 델타 플러스냐 델타 마이너스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본은 전기 음성도 차이입니다. 대부분 탄소는 헤테로아톰보다도 NOF, BrClI보다도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소는 델타 플러스를 나타내어서 뉴클리오파일의 공격을 받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탄소가 우리가 배웠던 죄송합니다. 탄소가 그리나드 리에전트 마그네슘, 그죠? 또는 탄소가 리튬, 또는 탄소가 소디움과 결합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알칼리 금속은 탄소보다도 전기염성도가 훨씬 작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이 델타 플러스가 되고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와 같은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과 결합하고 있는 탄소는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죠.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는 탄소가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알킬 할라이드를 그리나르 리에전트로 변환시키면은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루고 있는 바이오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슈가,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애시드, 패틱 애시드 이런 것들의 펑셔널 그룹의 작용기의 특징에 의해서 멤브레인과의 어떤 상호 인력, 상호 관계, 그 다음에 용해도 이를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생화학을 지금 수강을 하셨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유기화학과 생화학의 차이점은 유기화합물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자들의 실험실에서는 우리가 반응하고자 하는 용매라는 것은 어떤 용지를 녹여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이때 용매는 99.9%가 전부 다 유기용매입니다. 그죠? 유기용매고 따라서 이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실험에서도 지금 배웠거나 아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우리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유기화합물을 웍합한다. 액큐스 웍합한다. 이랬을 때 분별 유기용매를 물과 섞어서 추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추출했을 때는 물에 녹는 이온성 화합물 반응에 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기화학의 실험은 거의 유기용매에서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생화학의 실험은 일반적으로 물을 용매로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은 물의 용해도가 있어야 생체적인 실험이나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물을 거의 용매로 사용합니다. 버프 솔루션 이런 것도 다 물을 용매로 한 용액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유기화학과 생화학의 좀 차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유기화합물을 또 구조를 보면서 예를 보시면 이쪽에서 여기 왼쪽에 예를 보시면 여기도 그죠? 이거는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탄소가 있는데 OH 이거 물에 녹겠죠, 그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이것도 OH 아민 폴라하고 그죠? 여기 OH 다음 극성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물의 용해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알라닌의 카르복시 애시드, 이 아미노 애시드인데 카르복시 애시드에 아민이 있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물의 용해도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카르복시 애시드가 있지만 어떻게 된다? 탄소가 16개, 17개, 총 18개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의 용해도가 아주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장, 여러분들이 원래 배웠던 내용인데 이 3장의 내용을 펑셔널 그룹, 작용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작용기의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작용기는 근본적으로 탄소와 헤테로텀, 탄소와 파이기랍 이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전기염성도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에 의해서 반응 사이트가 결정되고 폴라리티가 결정되기 때문에 용해도 차이가 있고 물리적인 특징인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그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